우리 모유수유 강의는 아무나 못하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 베베나린에서 인기 많은 강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고윤주 강사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 27년차 고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 차례 오셨는데 여전히 쑥스러워 하시네요. 네, 네. 쑥스러워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모유수유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든 물어보셔도 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채팅에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준비된 질문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먼저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하도 이제 모유수유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네, 모유수유가 분유수유보다 확실히 뭔가 좋으니까 우리가 모유수유를 해야 된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도대체 우리가 모유수유를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실래요? 사실은 모유수유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아기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코로나부터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전염성 질환들이 대부분 다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엄마의 항체를 그대로 전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모유밖에 없어요. 특히 인간에게 잘 걸리는 질환들에 대한 항체들은 대부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젖은 하얀 피라고 부를 정도로 그 안에 많은 양의 항체와 심지어 백혈구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 저는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말 힘들게 아기들을 키울 때가 언제냐면 사춘기 때예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사춘기 때 문제가 사춘기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생후 3개월 안에 사람의 얼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사춘기를 잘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춘기 때 경험하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아기에게 엄마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얼굴을 적어도 3개월간 보여주면은 아기는 그 얼굴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춘기 때 엄마와 비슷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아,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인가 봐 하면서 친근하게 자신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데도 너무 좋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하자면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좋아요. 요즘 출산 연령이 30대 중후반으로부터 이렇게 늦춰지다 보니까 이제 빨라진 성인병하고 그다음에 늦어진 출산 합병증이 같이 오기가 쉬운데요. 그럴 때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특별히 모유수유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모유수유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네, 산모분한테도 당연히 건강에 좋고 맞아요. 그다음에 아이한테도 사실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공감대가 네, 형성이 돼서 그게 네. 성장하는 과정에도 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정서적 교감이라고 네. 그렇게 가볍게 말하기보다도 네. 더 중요한 건데요. 아기는 일주일만 되면 사람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되면 본 얼굴 중에 가장 많이 본 표정을 기억해서 사회적 미소를 지어요. 우리가 베네짓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기가 배우려면 엄마의 가슴 높이에 아기 얼굴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수유를 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낮은 위치에 아기 얼굴을 두게 되면 아기는 엄마를 잘 못 보거든요. 그러면 엄마 얼굴에 반응하기가 어렵고, 그럴 때 아기들은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그 미소를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아주 예전에는 간과됐던 거지만 지금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벌써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셔서 우리 강사님 답변을 좀 짧게 듣고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야 될 모양입니다. 네네. 지금 아로미님 같은 경우에 질문을 길게 올려주셨는데, 냉동 모유를 먹이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먹여도 될까요? 아니면 냉동 모유, 분유, 냉동 모유, 분유 이렇게 먹여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당연히 모유가 충분히 있다면 모유를 먹이시는 게 더 좋아요. 많은 분들이 분유가 영양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분유는 영양적인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모유가 가진 걸 흉내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원조는 모유인 거죠. 그래서 분유를 그렇게 막 굳이 먹여야 될 상황이 아닌데 먹이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요즘에 하도 이
그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성조숙증 같은 게 많아요. 이 성조숙증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소들이 먹는 성장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분유를 굳이 많이 먹여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한 회의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모유가 충분히 있다면 모유를 먹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사님 말씀 듣다가 그러면 분유가 지금 그런 뭐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셨잖아요. 네, 그 뭐 분유사들 보면 네. 소 분유, 산양유 뭐 이렇게 다 네, 나누어지잖아요. 네, 네. 그것도 확실하게 그럼 차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서 소를 다 키워가지고 그걸로 아기의 분유를 만드는 거였으면 참 좋을 텐데 네. 대부분의 분유 회사들은 많은 곳에서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원유 단계에서 가공된 걸 수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유 회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제한하는지 알 수 없고요. 그런 것들을 잘 제한해서 만들어진 분유라고 해도 어쨌든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뭐든지 상업적인 면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아마 저희가 지금 앞에 이사님도 정리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 모유 저장팩에 유축해 둔 걸 냉장 보관했다가 중탕 시에 젖병에 넣어서 먹이나요? 아니면 저장팩 그대로 네. 중탕을 네네. 저장팩 그대로 제가 하냐, 이해했어요. 젖병에 넣어서 하냐. 네. 네. 모유를 해동하실 때는요, 반드시 한 45도 정도의 물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흐르는 물에 저장팩 그대로 들고 계셔도 화상 입지 않을 정도의 온도니까 따뜻한 물에 좀 들고 계시다가 일단 금방 녹으면 약간 얼음하고 물하고 섞인 정도의 그게 됐을 때 젖병으로 옮겨 담으시면 되고요. 옮겨 담은 모유는 그대로 45도 정도의 물에다가 중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워머 같은 거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모유는 지방 성분이 많기 때문에 지방 성분이 용기에 다 묻어버려요. 그럼 아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맹물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완전히 다 녹이지 않고 좀 차가운 것만 없어지면 먹여도 문제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만 완벽하게 모유의 성분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간적으로 조금 오래 걸린다 그럴 때도 빨리 녹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뜨거울 때까지 그거를 중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방이 단단하게 부풀어 있지 않은데 젖이 나오는 건가요? 라고 누가 질문해 주셨어요. 네. 사실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네. 착각 중에 하나가 유방을 어떤 주머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일종의 분비샘이에요. 땀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더울 때 땀이 나오지 미리 땀을 저장해 놓지 않는 것처럼 모유도 미리 저장해 놓지 않고요. 바로바로 아기가 자극을 주면 그때 바로 피해서 모유로 변환돼서 우리가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아기 엄마가 느끼기에는 가슴이 커지지 않았으니까 안에 들어있는 게 없나? 이러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아기가 물고 빨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에서는 바로바로 모유를 분비해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산모님들 보면 이렇게 가슴에 이제 젖이 찼다. 네. 뭐 이런 표현들 하시는 네. 거 보면 그 뭐가 좀 이렇게 네.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모유 공급이 확립된다라고 네, 하는데요. 첫 아기 때는 그게 조금 늦어요. 그래서 한 달 반에서 석 달이 돼야지만 모유가 찼다라는 느낌을 산모님이 잘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느낌이 와도 이게 그건가? 저건가?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아직 한 달 반에서 석 달이 안 된 아기 엄마라면 그런 거에 구애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주자주 물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물리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의도가 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그냥 물리지 마시고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배웠었는데 손가락 10개를 유방 가까이에 충분히 넓게 벌려서 이렇게 잡으시고 아래쪽으로 숙여서 흔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기한테 물리시면요. 그러면은 유방이 찬다는 느낌이 조금 더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는 유방이 차는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느끼실 때는 한번 그 동작을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번 다시 알려주세요. 네. 손가락 10개를 이쪽으로 좀 오셔야 화면이 살짝 잡히네. 옆으로 네. 가서 네. 방향을 바꿔서 자 엄지손가락을 옆구리 쪽에 최대한 가깝게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따라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유방 아래쪽에 받치시고요. 자 손가락 끝을 살짝만 구부리세요. 그 상태에서 몸이 90도까지 충분히 밑으로 숙여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가락을 더 찔러 넣으셔서 앞에 두 손가락은 유방의 앞부분을 살짝만 받치시고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좌우로 흔들어 주시고요. 자, 이걸 15번에서 20번 정도 하신 다음에는 이번에는 손가락을 찌르듯이 하지 마시고 옆면을 갖다 대셔서 똑같이 손가락 면을 밑에서 받치시고요. 똑같이 밑으로 숙이셔서 이번에는 유방을 조금 더 움켜잡는다 생각하시고 좌우로 천천히 팔을 흔들어 주시거나 머리 쪽으로 유방을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기가 먹기에 좀 더 쉬운 유방 모양이 돼요. 그래서 아기가 이 깊숙하게 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엄마가 아직 모유 공급이 확립이 안 됐을 때는 매 수유 직전에, 그러니까 직전이라는 거는 5분 이내에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기 수유를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때부터 물리기 직전까지 계속 해주시면은 훨씬 더 모유 수유가 원활해지고요. 아기도 쉽게 비워낼 네. 수 있으니까 힘을 좀 덜 들일 수 있어요. 따라들 하셨나 모르겠네. 열심히 따라했어요. 귀한 정보네요, 소희님. 네. 이거 어디서 못 배워요, 여러분. 아까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네.